자, 근데 학생들이 손을 안 든다고요? 손 드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요? 선생님,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렇게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이 없이 툭툭툭. 안녕하세요. 송쌤 송성근입니다. 수업을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이 담은 발표가 있어야 선생님과의 호흡 속에서 수업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고 발표가 없는 수업을 하시다 보면 고구마 마치 100개를 먹은 것처럼 빡빡하고 굉장히 힘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학년일수록 아이들이 발표도 안 하고 반응도 없을 수도 있죠. 자, 요 발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저의 발표 방식, 그리고 발표를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놀이 방식, 그리고 거기에 질문하는 방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화이팅! 자, 저는 3가지 방식으로 발표를 시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을 때, 저의 질문에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을 때는 발문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발문을 시작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손을 든다는 건 학생들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학생들도 저는 왼손을 높이 들려고 합니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드는 사람 막, 이렇게 드는 사람 막, 이렇게 드는 사람 그래서 시켜보면 선생님 저 손 안 드는 거 아닌데요? 뭐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높이 들 수 있는 높이 들라, 또는 자신감 있게 들어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제가 시키면은 그때 자리에 일어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남은 친구들은 발표하는 친구를 집중해서 경청해야겠죠. 자, 예를 들면 자,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성근이. 자, 성근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자, 근데 학생들이 손을 안 든다고요? 그리고 손 드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요? 자, 그래서 손 드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자신감을 형성시키는 놀이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만든 게 바로 말로 하는 발표 놀이입니다. 제가 고학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발표를 조금이라도 시켜보고 조금 자연스럽게 시켜보고 손을 들게 할까? 고민 끝에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방식은 최대한 편해야겠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겁니다. 제가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면 손 든 학생을 시키면 돼요. 근데 뭐 한두 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요! 라고 끝에 말을 올립니다.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요! 자, 이렇게 말의 끝을 올리기만 하면 가장 손을 늦게 든 학생. 자, 또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든 학생. 그래서 제가 왼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자신감 없게 든 학생. 뭐 그렇게 걸린 학생을 제가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놀이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좀 손을 늦게 들거나 오른손을 들거나 또는 자신감 없게 손을 드는 학생도 시키고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평상시에 발표를 진짜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는 막 얘들하고 떠들어. 수업 시간 되면 물어봤어요. 제가 발표를 왜 이렇게 얘들아 하기 힘드냐 했더니 쑥스럽고 부끄럽대요. 그리고 만약 안 해봐서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그런 학생은 사실 시키려도 합니다. 뭐 조금 막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해도 이런 발표 하나하나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연습을 하는 기회가 바로 이 수업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은 말을 한 번씩 해보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셀프 체크 이름표에도 저는 여기 보면 수업의 발표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손을 들고 발표를 해보자 라고 그냥 한마디라도 해봐, 괜찮으니까.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면 한 번 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요? 그렇지, 성근이 하고 나서 너가 한번 발표해보자. 좀 생각을 해봐, 머릿속에. 놀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너 됐으니까 너 해, 이게 아니라 한 번 텀을 줘야겠죠. 이게 공개 수업, 학부모 공개 수업, 동료 장학 이럴 때 굉장히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수업하다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요? 그러면 막 손이 막 여기저기서 막 올라와요. 다. 선생님 뒤에서 야, 6학년이 발표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손을 이렇게나 열심히 든다고? 그 속뜻은 잘 모르고 보이는 현상이 정말 손을 열심히 드는. 누가 얘기해 볼까? 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하다 보면 약간 낚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내리는 거. 아닌데?
손 들었어? 발표를 엄청 하고 싶었구나.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저 아니에요. 자, 그래도 손 들었으니까 시키는 겁니다. 해봅시다. 좀 이렇게 재미있게 분위기를 좀 돋궈준다면 아이들이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씩은 이거를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를 껴서 평상시에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걸 잘 섞어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답형의 발문을 할 때입니다. 꼭 하나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발표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한 문장 이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하구나 그러면 단답형 발문도 많이 합니다. 수업 중간중간마다. 자, 예를 들면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뭘까요? 자, 이렇게 그냥 손을 들지 않고 제가 그냥 편하게 말을 했죠. 그러면 학생들도 편하게 앉아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편하게 대답을 한다니까 꼭 아이들이 꼭 유치한 학생들이 있어요. 채화 수박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죠. 다른 친구가 말하는 걸 귀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만 이야기하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걸 말을 할 때 선생님이 하나씩 받아주겠다. 그리고 말을 했으면 한 번 얘기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 단어가 생각나면 다 대답했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라. 자, 이렇게 약간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수박, 그렇지, 수박, 그렇지, 화채, 그리고 치킨? 그렇지, 치킨은 진리지. 근데 너무 치킨은 질리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씩 받아줬죠. 수박, 화채, 치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정리가 되고 편하잖아요. 부담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아이들의 반응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수업이야말로 살아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학생들에게 쭉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굉장히 선생님 말에 궁금한 게 생겼어. 그리고 잘 모르겠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생각을 한 거를 어디다 적어놓고 책상이든 노트에 간단히 적어놓고 나서 끝까지 설명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주먹을 들고 손을 들면 질문해 보세요. 자, 이 방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업에 중간중간 아이들이 선생님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치워드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이 없이 툭툭툭.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한 거를 그냥 무시합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질문을 무시합니까, 선생님? 자, 수업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질문이나 의견은 무시하지만 단 모든 설명 후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온 질문은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업의 완성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수업은 발표를 하는 학생에 의해서 이끌릴 수도 있다. 이끌리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수업을 만들자. 자, 즉 수업에 참여를 내가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학생과 함께 호흡하는 수업, 바로 수업을 이끄는 힘은 발표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끔 하고 또는 어쩌다 한 번씩은 재미있는 발표 놀이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발표를 이끄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의 방법이나 팁도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실물 자료와 함께 친절한 설명을 드린 송쌤 송성근이었습니다.